트럼프 원칙주의자지. 혹은 아주 영악한 사람이죠. 오케이. 야, 선거 말이야. 한 달 반 남았는데. 내가 에이미 코네 바렛 알거든. 그때 연방 제7 연방 항소심 판사로 어필 코트인가 뭐 그래요. 거기에 내 임명했을 때 그때 청문회 때 보니까 잘하더만. 지금 장당 빠지더라도 임명해 놓으면 결국 해쳐서 나중엔 다 표만 들어올 거야.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미 코네 바렛을 임명해 버린 거예요. 아니나 달라 본인이 워낙 상품성이 뛰어나니까 본인이 표를 만들어서 트럼프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저 양반 때문에 카톨릭 중에 민주당 찍을 사람은 없어졌어요. 카톨릭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톨릭 중에 트럼프를 찍기는 쉬운데 있는 사람도 굉장히 있는데 민주당 성향도 많거든요. 카톨릭이 딱 둘로 나눠져 있다고요. 이 민주당 성향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바이든을 찍지 않을 거예요. 에이미 코네 바렛 때문에.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거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김지아 선배가 한 일과 비슷해요. 김지아 선배가 제가 이제 삼천포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박 대통령 박 후보가 이제 김지아 선배를 만나러 간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듣고 제가 김지아 선배 이제 그 어떤 상황을 아니까 제가 중간에 코디를 좀 했어요. 매끄럽게 하려고. 근데 이 양반이 시인인데 굉장히 그 통찰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이 양반이 제가 이제 그 나온 말이 거칠기 때문에 조용하게 점잖게 표현할게요. 박근혜가 뭔데? 김지아가 뭔데? 김지아 만나러 오냐 이거야. 나를 만나러 오는 건 좋은데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이거예요. 천주교의 큰 어른인 지악순 묘에 가서 참배를 하고 와라 이거야. 자, 그때가 겨울입니다. 제천 배론묘지가 눈에 덮여 있습니다. 제천 배론묘지가 눈에 덮여 있어요. 겨울이에요. 거기에 지금 박 대통령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 춘천에서 하고 원주를 들려서 김지아 선배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제천에 가서 유세를 하고 그리고 용인을 가는 거예요. 김지아 선배 요구는 뭐냐? 춘천에서 하고 제천에 가서 참배를 하고 지악순 그 신부님 거기에 대주교 거기에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김지아 선배를 만나러 왔다가 그 다음엔 당신은 알아서 가라 이거야. 그래서 그걸 중간에 이제 컴프로마이즈를 했죠. 타협을 봐갖고 제가 이제 알랑방구를 떨어서 그래서 어떻게 갔냐? 동선을 김지아 선배 만나고 배론묘지 가고 그 다음에 제천 유세를 가고 그 다음에 춘천을 가기로. 그러니까 제천 유세든 춘천 유세든 용인 유세든 둘 중에 하나는 깨져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한 2시간 떠버리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박 후보께서 이제 와갖고 이제 김지아 선배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론 성지 배론인가 뭐 그거죠. 저기 천주교 성지 거기 묘지에 가서 눈 덮인 데서 그 묘지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아주 점잖게 늙으신 신부님의 그 로만 칼라 하얀 로만 칼라의 하얀 그 신부복을 입은 신부님과 눈 받치니까 손을 잡고 그때 박근혜 후보가 이제 저걸 입었어요. 저기 안 비싼 까만 돗바 같은 까만 점퍼 그리고 안 비싼 빨간 목도리 두르고 그리고 이제 그 눈밭에 박 후보가 혹시 다칠까봐 지팡이를 짚고 그 신부님이랑 같이 가는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끄러운 그 층계에 올라가서 이제 저 지악순 대주교 그걸 딱 사진이 나왔는데 그 눈밭에 묘 앞에서 신부랑 이렇게 신부님이랑 이렇게 지팡이 짚고 가는데 그림이야 그림. 그거 사진 딱 보는 순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천주교 저 야당 성향 사람들 중에 50만 명은 투표장에 안 간다. 그리고 알까 말까 망설였던 50만에서 100만은 박 대통령 표 찍는다. 그래서 합계 100만에서 150만 표 벌었다 그랬어요. 그때 제 말이. 사진에 딱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에이미 코네 바렛이 ACB가. 저 천주교잖아요.
저 에이미 코네 바렛이 저거 했을 때 저기 뭐야 그 항소심 연방 항소법원의 판사 제7 항소법원의 판사 지명 받았을 때 상원 청문회 했거든요. 그때도 연방 상원에. 그때 그 아주 꼴통스러운 그 민주당의 그 나이 많은 여성 그 상원 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The dogma lives alive in your heart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그마가 너의 정신 속에 너의 영혼 속에서 또 알이 들고 있다. 튼튼하게. 이 천주교에서는 도그마라 그러면 교리입니다. 핵심 교리입니다. 원래 그게 신학 용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령과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각각 다른 존재이면서 하나다. 삼위일체. 이거는 도그마예요. 왜냐? 논리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르면 다르고 하나면 하나지. 각각 다른 존재. 세 개이면서도 하나다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논리 따지지 마라. 그냥 믿어라 이거야. 동정녀 마리아가 동정녀로 섹스 없이 임신했다.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그건 프로테스탄트도 마찬가지인데 프로테스탄트는 이걸 도그마라고 잘 안 불러요. 그냥 믿음의 기초라고만 얘기하는데 그거를 가톨릭 쪽에서는 옛날 신학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그마 교리라고 교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너 그거 생각 도그마야. 그 나쁜 뜻에서 그 단어를 쓰지만 가톨릭 신자한테 그 신앙의 기본이 되는 몇 가지를 도그마라고 평하는 건 그건 나쁜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 도그마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인이란 그런 뜻이 됩니다. 지금 상대방의 신앙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자체를 나쁜 것으로 상원이라는 자가 거기서 상원 청문회에서 숙청을 하려고 덤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톨릭 신자들이 열을 받아갖고요. 티를 만들었어요. The dogma lives alive in my heart. 머그잔 만들어서 석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가톨릭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신부님들이 아니에요. 잘 나가는 주교가 아니에요. 대주교가 아니에요. 에이미 코네 바렛이었습니다. 그때부터 2년 전부터. 자, 그래서 저런 양반이 저렇게 참 품이 있고 정갈하게 그 청문을 통과하는 그 그림이 난 그거 보면서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눈밭에서 그 아주 점잖게 나이 드신 그 성지 묘지 총책임을 지시는 신부님이랑 손잡고 지팡이 짚고 걸어가던 그거랑 어쩌면 똑같냐. 저기서 때로 벌었다 표를. 내가 그 느낌을 받았다고요. 저기서 표를 때로 벌었네. 이렇게 표를 때로 벌을 수 있다라는 그 찬스를 딱 식별하고 그 배팅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이렇게 친중 글로벌리스트들 저 사방이 적이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빅텍도 적이야. 미디어도 적이야. 할리우드도 적이야. 그다음에 저기 뭐야 금융자본도 적이야. 사방이 다 적이야. 학계 아카데미야. 교수들도 적이야. 먹물 좀 먹었다는 것들은 다 적이야. 그럼 원래 이 싸움 2016년도 이기기 힘들었고요. 2020년도 특히 코로나까지 덮쳐갖고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 길을 찾아서 일을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야말로 가장 미국인다운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의 기질에 대해서 차털리 부인의 사랑을 쓴 D.H. 로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American soul is a solitary, hard and killer instinct. 그러니까 미국인의 영혼은 고독하고 엄격하고 그리고 킬러 본능을 갖고 있다. 이때 킬러 본능이라는 건요. 굉장히 대담한 지능적 계산이에요. 킬러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쟤를 죽인다. 쟤도 날 죽일 수 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 안 다치고 쟤를 죽일 수 있는 길이 뭐냐. 굉장히 지능적이고 냉정한 전략적 판단. 대담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목숨 건 승부수를 띄우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이번에 선거 폭망하면 정말 죽습니다. 저 도망가야 돼요. 남극쯤으로. 그래서 이거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이 있었어요. 한 1분짜리 되는데 이게 25,000피트 그러니까 약 한 7,500m 상공에서 마스크 쓰고 파라슈트 없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낙하산 없이
7,500m 상공에서. 그래서 옆에서 동반으로 같이 뛰어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중간쯤에서 산소 마스크를 뺏어가요. 왜냐하면 산소 마스크가 이게 뒤틀려 갖고 목 돌아갈까 봐 그 충격으로 그 받아가요. 그러면서 계속 하강을 해요. 그럼 이제 공기 저항 때문에 이게 마지막 순간에 한 200, 한 30km 속도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특수 제작된 그물, 그 그물이 뭐 사방 한 40m 되는 그물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쭉 60m가 쳐지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쳐져서 이게 특수 제작돼서 튀질 않는 그물이에요. 그러면 그물 놓친다? 220km 속도에서 그거 놓친다? 죽는 거죠. 여기에 그럼 스판이 많이 붙어서 이거 하게 되면 떼돈 버냐? 아닙니다. 떼돈 못 봅니다. 저렇게 위험한 거에는 기업이 돈을 안 질러요. 근데 저거를 누가 제안을 하고 실험을 해보고 계산을 하고 그래서 해내요. 한번 직접 보세요. 저 중간 사람입니다. 저 흰 옷 입은, 예, 밝은색 옷. 예, 마스크 받아내는 건 중간에 잘랐어요. 길어져서. 저 아래 저 그물 안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물 안에 떨어져야 돼. 그물 안에 떨어지기 전에 몸을 뒤집습니다. 등으로 떨어집니다. 인생을 굉장히 지능적인 목숨 건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그걸 던지고 싶어서 아주 죽겠는 거. 이게 미국인 기질이거든요. 트럼프 딱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할 때 썩어 빠진 멘탈,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글우글하는 그 구데기 덩어리들이 이게 상대가 되겠냐고요. 전 상당히 힘든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가치주권 파퓰리스트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약간 충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계관의 충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충돌입니다. 이걸 저는 1632년 갈릴레오가 쓴 책입니다. 이 갈릴레오가 이 책 때문에 화형당해 죽을 뻔한 겁니다. 그때 갈릴레오가 뭐라고 썼냐. 두 가지 세계 시스템 사이의 대화. A dialogue between two world systems라고 그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이탈리아어로는 디알로고라고 다이얼로그니까 디알로고라고 불렀을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냥 the dialogue 혹은 a dialogue 혹은 a dialogue between two world systems 이렇게 부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책이고요. 저거가 이제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안 움직이고 천체가 움직인다라는 천동설과 태양이 안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지동설 사이에 그 차이를 밝히고 지동설을 주장한 책입니다. 저게 대화냐고요. 아니죠. 깨죽내는 거죠. 저 책의 정식 제목은 제가 갈릴레오라면 제가 화형당할 위험이 없다면 두 가지 세계 시스템 사이의 전쟁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지금 두 개의 세계 시스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인도 이 두 종류의 세계 시스템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아주 잘 나가는 금융자본과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친중 글로벌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게 조중동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따르는 노선입니다. 문팔육이 따르는 노선입니다. 똑같아요. 둘이. 다른 하나는 주권국가 하나하나를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로 강화해서 그러한 주권국가들의 공동체적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세상.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시청자님께 묻습니다. 두 세상 중에 어느 거를 택할 겁니까? 조중동 국민의힘 지도부는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신세계 질서, 제대로 이거 신세계 질서라고 부릅니다. 뉴 월드 오더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문팔육과 샴 쌍동이입니다. 그래서 쟤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미국의 가치주권 파퓰리스트 혁명, 가치주권 파퓰리스트 봉기, 리볼트의 아이콘입니다. 리볼트란 단어 썼다고 해서 그게 왜 그러냐고 업라이징을 써야지 많이 하는데요. 절대로 나쁜 말 아닙니다. 그거 누가 그래? 광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광주 민주화 무슨 그 저항 그래서 업라이징을 써야지 리볼트 썼다고 막 욕해갖고 그때 누구였더라? 그 경희대 교수님 그 저기 그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그거 받았다가 잘려버렸잖아요. 그쪽에서 들고 일어났다고. 저기 공천 받았다가. 이용조 교수. 리볼트란 단어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미국 뒤져보면요. 영어 뒤져보면 The Great Populist Revolt. 지금 위대한 파퓰리스트 봉기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트럼프 진영, 트럼프 지지자들, 트럼프 지지하는 지식인들이. 무식하면 뭔 짓을 못합니까? 무식한 것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명분을 잡고 있고 칼을 휘두를 수 있으면 뭔 짓을 못합니까? 리볼트라는 단어가 광주를 비하했다라고 그래가지고 남의 정당의 후보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남의 정당에는 그것도 저항 온다고 해서 그때 이제 박 대통령은 손 떼고 있을 때고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일 텐데 2016년으로 기억합니다. 그 후보를 끄집어냈죠. 그 아마 앞장서서 나발 부른 게 이준석쯤 될 것 같은데 이준석 씨 아니면 연락 주세요. 제가 다음번엔 이준석은 거기에 관계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려 드릴게요. 즉 조중동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사고방식은 뭐냐. 이거 저는 어저께 했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첫째는 트럼프와 문재인은 아삼육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자들은 태연하게 얘기해요. 앞뒤가 안 맞는 헛소리죠. 트럼프는 반중이고 문재인은 베이징 충성파인데 어떻게 둘이 아삼육입니까? 둘째,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그런 소리는 안 하겠지만 결국 중국이 세계 최강이 됩니다. 이 소리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소련 공산사회가 소통기술, IT 정보기술을 세계 최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못 발전시키죠. 왜냐? 사회가 개방적이지 않으니까. 안 됩니다. 그냥 심플리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초고도 지식 문명이 어떻게 지식 기반 사회가 초고도 지식 기반 과학기술, 초고도 지식 기반 지식 기반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중국과 같은 후진 시스템에 의해서 세계 최강 경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돼야 세계가 편안하고 북한을 제대로 다룹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죠. 바이든이 된다는 얘기는 카말라 해리스가 된다는 얘기인데 카말라 해리스, 바이든은 그래서 신은미가 지지하는 거고요. 카말라 해리스는 그 LA 지역에 종북이랑 아삼육으로 같이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 1심에 했던 마이클 장이 1심의 총 두목이죠. 마이클 장이 교장을 지낸 그 코리아 리소시스 그룹 KRG에 잘 출연하는 사람이야. 카말라 해리스.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는 미국판 문재인 문팔육 집단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아까 이제 처음 제기한 문제에 돌아가는 거예요. 야, 백모 너는 말이야 좀 뭐 좀 안다고 영어 좀 읽는다고 그냥 미국만 들여다보고 있고 국내는 다르지도 않고 너는 어째 사람이 그러냐. 너는 그럼 저기 완전히 친미 무슨 저기 뭐야 그 사대주의자냐. 제가 만약에 2차 세계대전 1940년에 우남 이승만이요 매일 들여다본 게 뭔지 아세요? 1933년부터 33년부터 혹은 30년부터 야 일본이 전쟁 벌일 것 같은데 저 전쟁 벌이는 그 방향이 일본은 그때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우리는 텐노의 신민으로서 반공국가이며 소련을 무찔러서 자유를 되찾게 만들고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완전히 이 반공전선의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이러고서 국민들을 설득을 했어요.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이 야, 일본이 저 침략적인 놈들이라 호전적인 놈들이라 전쟁을 벌이는데 저게 소련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가는 영미랑 같은 편이 돼갖고 우리는 독립할 기회가 없어. 세계 질서랑 같은 편이라. 근데 저게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 한반도에 독립의 기회가 와. 우남 이승만이요 30년대 초부터 1930년대 초부터요 그것만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10년 동안. 아니 그런 판에 그거보다 못난 백모 박성현이가 그거 발가락 저기 뭐야 우리 우남 이승만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 양반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백모 박성현이가 몇 달 좀 미국판 좀 들여다본다는 게 뭔 대수라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인류의 운명, 세계의 운명이 결전지어지는 세계대전 챕터 2인데
챕터 1은 2016년이었고 세계대전이 미국 내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챕터 2는 2020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즉 미국 대선은 인류와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승부처입니다. 친중 글로벌리스트냐 혹은 가치주권 파퓰리스트냐 이 두 개의 진영의 싸움입니다.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냐에 대한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그 향배에 따라 우리 대응이 달라져야 됩니다. 2020년 선거에서 대선에서 트럼프 측이 승리한다. 그러면 이거는 미중 대립과 한반도 급변 사태가 급격하게 진행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팔력과 조국 발휘를 동시 제거를 할 것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때 제거는 무력화를 뜻합니다.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제거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폭력적인 뜻 아닙니다. 폭력적인으로 뭐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뭐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와도요. 3류 국가로 갈지 초일류 국가로 갈지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례 말씀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죠. 뭐 한 200개쯤 독립했을 겁니다. 그중에서 만약에 우리와 같은 사상적 혼란과 6.25 남침을 했을 때 그걸 격퇴해낼 수 있는 나라 몇 개 있었냐? 없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김일성이 벌린 전쟁이 아니에요. 스탈린 모택동이 주역이고요. 김일성은 앞전을 쓴 겁니다. 위장막이에요. 그걸 우리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한국인의 아이덴티티가 생겼다고요. 현대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다른 사례죠. 자, 브레튼 우드 체제에 의해서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이제 세계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세계 시장이 점점 무르익어 가요. 그 상황에서 후진국이 기술 없어, 자본 없어, 지식이 약해. 그러한 후진국이 그 상황에서 수출 주도 경제 발전을 해서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1960년대 초로 들어가면 전 세계 아무도 얘기 안 할 때요. 석학, 뭐 세계적 석학도 다 반대할 때요. 그때 한국이 그 길을 갔다고요. 처음에 그 길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암시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고요. 저 이병철 회장 별로 안 좋아하지만 두 개 인정합니다. 하나는 그 길을 박 대통령한테 암시했다. 두 번째,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는 양반이 나이 70이 넘어서 위암 수술 받아서 위를 한 절반 이상 잘라낸 상태에서 자기 모든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반도체에 베팅을 했다. 이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인정합니다. 그분한테. 그래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더라도 할아버지 생각하시고 꿋꿋하게 훌륭한 기업을 일구시기를 우리 자랑이 될 수 있고 한국인한테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꿋꿋하게 잘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승부사로서 그 참 커다란 인격적 성숙과 그 성취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가냐, 조건이 어떻게 가냐를 보는 거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자동으로 잘 될 거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또 거꾸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만 어떻게 길 찾아보자. 이건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개념까지 만들잖아요. 가치주권 파퓰리스트, 친중 글로벌리스트와의 대립, 세계 시스템에 대한 대립, 이렇게 개념까지 명확하게 제가 규정을 하잖아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2020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한다. 한국에서는요,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감옥 아니든 감옥 바뀌든 혹독한 겨우살이를 이어가야 합니다. 저요, 뭐 잡혀갈지 안 잡혀갈지 뭐 다른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재판 하나 시작돼요. 기소받았어요.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입 바른 소리 할 거라고요. 물론 퇴회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예측이 틀렸죠. 근데 예측이라는 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뻔뻔하게 하고 또 이 스토리 또 얘기해. 왜냐?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가치주권 파퓰리스트 간의 전쟁은 이번 대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물꼬가 트였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혁명적 저항이 계속 혁명적 투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세력 간에. 그리고 궁극적 승리는 당연히 가치주권 파퓰리스트가 궁극적 승리를 하죠. 거기가 머릿수가 많은데 거기가 주인인데 주권의 주인인데. 자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 2020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패배하면 엄청 힘들어지겠는데 맞습니다. 힘듭니다. 니체의 말을 전해드릴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엄청 튼튼한 암탉나귀 수탉나귀들입니다. 인간은 약한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 중에 생명종 중에 가장 타프한 생명종입니다. 아까 저기 25,000피트에서 쏘는 거 보세요. 낙하산 안 하고 그물 밖에 떨어지면 완전히 그냥 고기 덩어리로 바뀌는 거거든요. 쏴버리잖아요. 인간이 그렇지 않으면 내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감행하는 그런 종류의 개체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생명종입니다. 우리가 쟤들 무찌르려면 쟤들보다 근성이 좀 있어야겠죠. 쟤들 근성 한번 보십시오. 6.25 전쟁 끝나고 53년부터 저 남노당 찌끄레기들 좌파들 숨도 못 쉬었어요. 몇 년 동안 35년 동안. 그러고 나서 89년 90년 되면서 숨 확 쉬었습니다. 35년을 숨어 타는 수추로 지글지글 하는 거예요. 쟤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해요? 우린 35년 갈 것도 없는데 또 4년 지나면 또 3년 지나면 또 2년 지나면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요. 나약할 필요 없습니다. 니체 말대로 우리는 모든 생명종 중에 가장 강력한 암탉나귀 수탉나귀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흘러가든 반드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풀뿌리를 안 만들면요 무의미해져요. 어떻게 힘을 써볼 도리가 없어요. 지역 자원봉사 활동가 신청 받습니다. 문자 010-6368-990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